네, 오늘의 이슈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했던 사건입니다. 바로 인제 등산객 살해 사건인데 얼마 전에 이 사람이 항소심 법정에서 사과를 했다고요. 네. 좀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이게 지난해 봄에 인제에서 이제 등산을 하려던 네. 한 50대 여성을 아무 이유도 없이 네. 주차장에 있는 사람을 흉기로 수십 회 찔러가지고 살해한 재판 과정에서 1심에서는 최후 진술에서 할 말이 없다 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네. 그때 무기징역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가족이나 유족들이 엄청나게 이제 흥분을 했던 그런 사건인데 항소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난주에 이제 변론을 하는데 이번에는 또 그냥 죄송하다 그리고 짧게 끝난 거예요. 그냥 죄송하다. 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뭐 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었던 걸로. 그 사이에 그러니까 심경의 변화가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신경의 변화는 뭐 예상할 수 있죠. 그러니까 형을 줄이기 위해서 일단 항소를 했으니까 형을 네. 줄이려면 그래도 이런 모습은 보여야 된다는 얘기가 됐겠다 싶지만 그게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이번에 그럼 그렇게 죄송하다라고 말한 이유를 좀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이 사람이 이제 무기징역이라는 현실을 직시하게 된 것도 이유가 될 것 같고요. 변호인이 다 그렇게 조력을 합니다. 지난번에 당신이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가서 여론이 굉장히 들끓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최후 진술을 이런 식으로 하자라고 이렇게 좀 조언을 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사실 이 임원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그냥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죽을 죄를 지어서 이렇게 하는 좀 진지한 반성을 하는지 여부는 재판부에서 다 간파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최후 진술 과정에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걸 바로 긍정적인 양형으로 고려하기는 쉽지는 않겠죠. 이제 재판부에서 판단할 문제지만 재판부에 다 보고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이 말이라도 해야 된다. 조금이라도 네. 줄이려면 그거 하나랑 자포자기. 그냥 뭐 될 대로 되라. 근데 뭐 해줄게 말 한번 해줄게 자포자기로 그냥 죄송하게 됐다. 할 말이 없다 더 이상. 근데 진짜 말씀하신 대로 진지한 반성이 있었으면은 그렇게 말을 안 하죠. 주는 대로 열심히 그냥 수감생활 열심히 해서 반성하면 살겠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한 거를 보면은 그냥 자포자기 상태에서 알아서 해달라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피해자라든가 피해자 가족들이 듣게 된다면 네. 정말 너무 화가 날 것 같은 게 아무 죄를 짓지 않았잖아요. 이 사람과 정말 일면식도 없었던 사람이었고 뭐 어떤 원인 제공도 전혀 그렇죠. 없었던 상태에서 무방비로 내가 피해를 입은 거였던 건데 이게 요즘에는 되게 어떻게 보면 비일비재한 상황들이 되더라고요. 네. 특정한 원인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상태에서 불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저희가 소위 말해서 묻지마 범죄라고 뭐 네. 묻지마 폭행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춘천에서도 최근에 그런 일이 또 발생을 했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얼마 전에 발생했죠. 지난 6일이죠. 네. 새벽 3시 20분께 강원대병원 인근 뭐 편의점 앞에서 이제 그냥 평상시대로 길 가던 20대가 또 다른 20대한테 이제 너 일로 해가지고 골목에 들어가서 엄청나게 맞은 거예요. 이도 부러지고 뭐 폭행해서 그거를 이제 신고를 했는데 다행히 사흘 만에 이제 붙잡혔죠. 그래서 9일날 낮 12시께 이제 붙잡았고 곧바로 이제 사실 인정하고 왜 그랬냐 그랬더니 술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는 이런 정말 좀 분노하는 반응. 지금은 고소 상태에서 이제 추가 수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가해자랑 피해자는 전혀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흔히 말해서 지나가다가 옷이 부딪혔다든가 네. 뭐 이런 시비가 쳐다보는 붙은 것도 눈빛이 아니고. 반면 네.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어느 순간 갑자기 골목으로 끌고 가서 폭행을 했고 본인이 구타를 당하고 나서 대로변으로 도망치지 않았으면 죽었을 수도 네. 있을 것 같다라고 그 정도의 공포감을 느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남겨놓은 걸 보니까 정말 되게 심각한 상황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또 강제추행 혐의까지 지금 포함이 된 거죠. 조사 과정 중에서 아마 추가 혐의로 발견이 된 것 같은데 그 술 취해서 폭행을 하고
조금 더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해서는 지나가던 여성을 뒤에서 이렇게 끌어안는 뭐 그런 행동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에 따라서 지금 춘천시에서도 원체 이제 공론화가 많이 됐고 그래서 되게 발빠르게 지금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는 나섰습니다. 그래서 네. 뭐 방범용 CCTV를 좀 더 확대해서 뭐 우범지대라든가 이런 쪽에 추가 설치를 하고 그리고 이제는 어떤 뭐 CCTV 상태가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소리나 이런 음원이 발생이 되면 그걸 감지해서 이걸 가지고 영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초할 수 있도록 하는 이상 음원 시스템도 네네. 5월 중으로 설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까지도 좀 조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이런 CCTV를 설치한다고 해도 이제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그렇게 범인을 좀 빨리 잡을 때 수월해지는 거지. 이거를 예방할 수 있을까? 그냥 길을 가는데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한다면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난제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CCTV를 아무리 많이 설치해도 사생활 보호로 인해서 분명히 사각지대는 이제 있기 마련이거든요. 네. 방범 치안의 요건이 갖춘 곳으로만 다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도 아 내가 여기를 가면은 진짜 요새 묻지마 폭행이 많다는데 조심해야겠다는 생각. 이게 얼마나 진짜 좀 소모적인 네. 그 사람들에게 피곤하게 하는 상황인가.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그런 것이 벌어지기 쉬운 사회라는 거를 많이 인식을 해야 되는 이제 그렇게 됐죠. 예전에는 TV에서 외국 미국 드라마나 뭐 영화나 이런 데서나 볼 수 있었던 상황이 우리나라에서 네. 이제 비일비재하게 된 좀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그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뤄진 이런 범죄는 어떻게 좀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일단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단순한 형법으로 처벌받을 수밖에 없고요. 이제 춘천에서도 이제 심하게 폭행을 해서 상해를 아마 입었을 거예요. 네. 진단서 첨부해서 상해죄로 처벌을 하겠고, 아니면 이제 폭행 정도에 그쳤다면 폭행죄, 상해죄 등 이렇게 일반 형법으로 처벌을 하죠. 근데 좀 묻지마라는 게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무 죄도 없이 그런 큰 범죄를 당했기 때문에 우리 조금 더 가중해서 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좀 사회적 인식이 좀 형성이 돼서 작년에는 조경태 국회의원이 묻지마 범죄의 경우에는 일반 형법보다 2배 가중해서 처벌하는 이제 특정 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을 개정안을 좀 발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강력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지금은 일반 형법으로 처벌을 하지만 좀 판결 선고에 있어서는 가중해서 처벌하려는 경향이 있고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라는 이유로 조금 형량을 조금 올려서 선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아까 같은 그런 춘천시에서 벌어진 묻지마 폭행은 그냥 상해죄로 기소하는 것보다 네. 적어도 살인미수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제 생각이에요. 죽일 거라고는 생각 안 했다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당하는 사람은 좀 내가 정신 잃었으면 죽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공포심이 있었으면 네. 살인죄 고려해서 좀 살인미수로도 기소가 가능하지 않나, 좀 가중한다는 그런 개념이 그렇게 접근을 해야만 아 내가 이게 정신 차리지 않고 술을 많이 마시고 이러면 내가 또 인사불성이 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좀 경각심도 갖고 좀 그래야만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불특정 폭행은 사실 건장한 남자도 대처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어느 순간 어디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큰 피해가 이어질 수 있고 저희가 관련해서 이제 그 사건 사고들을 좀 접하다 보니까 다른 강원도는 아니었지만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인 남자분이 묻지마 폭행을 이렇게 당한 후에 육체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많은 이제 장애가 발생이 돼서 대인 관계를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네. 생긴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직장도 그만두게 됐고 또 이게 대인 기피증으로 이루어지면서 우울증까지 오고 결국엔 자살을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뭐 이거는 그냥 몸의 상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평생 갈 수도 있는 거고 또 사회적으로도 내가 언제 피해자가 될지 모른다라는 그 불안감이 사회 전체적으로 팽배해진다면 그것 또한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피해가 발생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회에 대한 분노 아니면 표출하는 잘못된 방법으로 이어지는 경우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의 감정을 뭔가 표출할 수 있거나 아니면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어렸을 때부터 좀 교육되는 시스템도 마련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범죄가 묻지마 범죄긴 하지만 분명히 그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원인은 분명히 네.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범죄가 왜 일어나는지 뭐 사회적인 구조라던가 이런 것들도 저희가 네.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